최근에 무선 조종 수직 이착륙 항공기를 제작했으며 모형 크기에서도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도록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실제 크기의 V-22 오스프리처럼 보이고 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실제 크기의 오스프리는 각 날개 끝에 헬리콥터가 달린 비행기와 같아 호버링에 필요한 제어력을 제공합니다. 다행히도 우리는 모형 헬리콥터와 모형 비행기 둘 다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오스프리처럼 두 가지를 합치기만 하면 됩니다. 몇몇 사람들은 시중에서 판매되는 헬리콥터를 대폭 개조해서 이런 작업을 해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작은 공간에 헬리콥터의 모든 기계 부품을 집어넣는 것은 정말 인상적이죠. 저도 그런 작업에 들어가는 노력을 존경하지만 이 프로젝트에서는 헬리콥터 부품의 비용과 무게를 정당화하기가 어렵습니다. 몇몇 더 작은 모델들은 꼼수를 쓰기도 하는데 동체 뒤쪽에 작은 덕트팬을 숨기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호버링 시 피치 제어용 헬리콥터 로터 헤드가 필요 없지만 지상에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동체에 큰 구멍이 뚜렷하게 보이고 호버링할 때는 시끄럽고 날카로운 소음을 냅니다. 예전 VTOL 비행기는 호버링 시 모터를 앞뒤로 기울여 피치축을 제어했는데 이 방식이 매우 잘 작동했습니다. 하지만 오스프리의 거대한 엔진 나셀들이 빠르게 앞뒤로 기울어지는 모습은 매우 이상해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제 계획은 이렇습니다. 몇 년 전 저는 3D 프린터로 만든 로터 헤드와 전자장치로 모델 헬리콥터를 제작했습니다. 그 로터 헤드는 매우 단순해서 기존 헬리콥터의 복잡한 연결 메커니즘이 전혀 필요하지 않았고 덕분에 무게와 비용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각 블레이드는 힌지에 연결되어 자유롭게 움직이며 이를 제어하는 기계적 부품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힌지의 각도 때문에 블레이드가 앞뒤로 흔들리면 블레이드의 받음각이 변하게 됩니다. 블레이드 피치 각도는 반대쪽 블레이드에 반대로 적용됩니다. 이제 블레이드가 각 힌지를 따라 자유롭게 회전하므로 피치 제어는 모터 속도 변화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모터가 이 방향으로 힘을 가해 회전수를 높이면 피치가 조절됩니다. 양쪽 블레이드 모두 약간 뒤처지게 되어 한쪽에는 높은 받음각이, 다른 쪽에는 낮은 받음각이 생깁니다. 모터에 급히 브레이크를 걸면 같은 현상이 나타나며 이때는 블레이드 피치 변화가 반대로 일어납니다. 이제 헬리콥터가 로터 헤드가 한 바퀴 돌 때마다 블레이드 피치를 조정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어려움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한쪽은 더 많은 양력, 다른 쪽은 더 적은 양력을 원한다고 해봅시다. 모터는 회전의 절반 동안 가속하고 나머지 절반 동안 감속해야 하며 이로 인해 블레이드가 앞뒤로 흔들리게 됩니다. 이 동작은 초당 여러 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모터 제어를 구현하는 방법은 모터 샤프트 하단에 부착된 자기 인코더로 모터의 각도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약간의 코드를 사용해서 원하는 피치 입력 값에 모터 각도의 사인 값을 곱하면 스로틀 출력에 사인파가 적용됩니다. 로터 헤드를 장착하면 한쪽 블레이드 피치가 다른 쪽보다 더 큰 것이 확실히 보입니다. 이전에 헬리콥터를 만들었을 때는 제대로 작동시키기 전에 여러 번 추락시켰지만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전혀 추락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터와 로터 헤드가 한 축에서 회전할 수 있도록 테스트 장치를 만들었고 지금까지는 잘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 슬로우 모션으로 보면 블레이드가 한쪽에서 더 큰 받음각을 만드는 게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장치에는 뭔가 부족합니다. 실제 오스프리에는 각 로터에 3개의 블레이드가 있는데 2개가 아니라서 저는 같은 힌지 각도로 2개의 블레이드를 그리고 반대 힌지 각도로 나머지 1개의 블레이드를 사용해서 3D 프린터로 3개의 블레이드가 달린 로터 헤드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테스트 장비를 갖추는 장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아무런 위험 없이 실험해 볼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새 블레이드 로터 헤드도 잘 작동합니다. 슬로우 모션을 보면 방금 블레이드가 중간 지점을 지날 때 각도가 잘못된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회전 동안 블레이드는 올바른 피치 각도를 유지하고 있어서 레버가 왼쪽으로 기울어집니다. 다음 단계는 호버링 시 로터가 항공기 피치축 제어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테스트 장치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이 작업은 암의 가속도계와 자이로 유닛을 장착하고 움직임이 얼마나 정밀한지 확인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는 암의 무게추를 추가해서 관성을 더 크게 만들어 오스프리의 큰 동체가 앞뒤로 회전하는 것을 더 가깝게 시뮬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무게추가 달린 암의 추가 관성에도 불구하고 제어력이 꽤 괜찮아 보입니다. 슬로우 모션에서 이 가벼운 플라스틱 헬리콥터 블레이드가 힘들어하는 게 분명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크기는 비슷하지만
더 고개 비행에 적합하게 설계된 블레이드를 주문했습니다. 즉 훨씬 더 단단하다는 뜻이죠. 이렇게 하니 로터헤드의 제어력이 훨씬 좋아졌지만 한 부품을 더 강하게 만들면 다른 부품이 결국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게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겠네요. 이런. 그래서 저는 로터헤드의 허브를 알루미늄 판에서 잘라 만들도록 다시 설계했고 로터 힌지도 더 튼튼하게 만들어서 이런 치명적인 고장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제 로터헤드는 폭발할 가능성이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성능도 더 좋아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적으로 이런 무선 조종 헬리콥터를 훨씬 저렴하고 단순하게 만들었고 동시에 무게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실제 오스프리처럼 보이게 해줄 항공기의 외형 부분을 만들기 전에 먼저 내부 구조 프레임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만들었던 VTOL 항공기처럼 저는 유리 섬유 강화 플라스틱 시트를 사용할 건데 필요한 부품을 자르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부품들은 3D 프린터로 출력한 브래킷을 사용해서 서로 연결합니다. 이번 제작에는 2mm 두께의 시트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프레임이 튼튼해야 하므로 최종 동체 하중을 줄여 무게를 최대한 가볍게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단계는 모터 마운트와 틸트 메커니즘 제작입니다. 이 부분은 유리 섬유 시트 몇 장과 전환 비행을 위해 모터를 기울이는 대형 서부로 구성됩니다. 이것은 간단한 마찰 결합 방식으로 윙스파에 장착되고 서부가 작은 푸시로드로 모터의 틸트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저번 VTOL 항공기처럼 드림플라이트라는 커스텀 코드를 구동하는 아두이노 기반 비행 컨트롤러를 사용합니다. 4인 1 모터 컨트롤러와 서버에 전원을 공급하는 표준 RC 5V 레귤레이터를 사용해서 이제 모터선을 납땜하고 서버를 연결할 차례였습니다. 테스트 전에 모든 것이 제대로 작동했습니다. 그 후 저는 로터 헤드를 모터에 장착하고 항공기를 무게추로 테이블에 고정했습니다. 따라서 로터 헤드가 테스트 장비처럼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체를 앞뒤로 기울이려고 하는 것 같으니 이제 실제 시험 비행을 해볼 시간입니다. 제가 기대했던 것과는 조금 달랐지만 약간의 조정을 거치고 나니 조금은 희망이 보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몇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비행 컨트롤러가 꺼지면서 모든 것이 재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무작위로 발생해서 정확한 원인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문제는 비행 컨트롤러 보드의 3V 레귤레이터였고 열 화상 카메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고치기 위해 외부 전압 레귤레이터를 추가했고 문제는 해결됐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이상한 진동이 점점 심해지며 기체가 공중에서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블레이드의 회전수가 윙스파와 공진 주파수에 도달해 그런 현상이 생긴 것 같아 프레임을 더 단단히 하려고 나일론 줄을 추가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것은 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카본 파이버 보강대를 더 달았더니 상당한 개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땅에서 떠올라 호버링까지 할 수 있었지만 진동이 여전히 있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로터와 헤드, 블레이드를 최대한 밸런싱하려고 시도했는데 약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다음에는 모터 마운트가 휘거나 힌지 유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짧고 강한 모터 마운트를 3D 프린터로 출력해 윙스파에 바로 고정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요 제어는 안 되겠지만 호버링이 되면 문제 원인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요 컨트롤이 없어서 오른쪽으로 회전하긴 했지만 이런 진동은 완전히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회전 상쇄를 위해 모터 마운트를 직접 비틀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뭔가 진전이 있네요. 3D 프린터로 제작한 로터 헤드의 피치 컨트롤이 매우 잘 작동하고 모터도 시원하게 유지됩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더 강한 윙스파와 완전히 새롭게 설계된 모터 틸트 메커니즘 뿐입니다. 이전 디자인과 비슷해 보여도 주요 개선점이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모터를 틸트시키는 새로운 헤링본 기어 시스템으로 기존 푸시로드의 유격이 사라졌습니다. 이 저렴한 서버들은 정밀하진 않지만 약 100도 이동 범위를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틸트 메커니즘이 약 100도만 틸트하면 되기 때문에
3대1 기어비로 맞췄습니다. 힌지 유격 제거를 위해 3개의 작은 베어링을 사용했습니다. 이 베어링들은 샤프트 장력 조절이 가능하며 큰 베어링보다 가볍습니다. 하지만 이 샤프트들은 정밀 가공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맞는 큰 베어링을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프레임 이 부분에 약간의 휜이 남아있지만 지상에서는 모터가 앞뒤로 튀면서 그 휜이 더 과장되어 보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강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또 다른 시험 비행을 할 시간입니다. 드디어 날개 스파에 보강대 없이 그리고 완전한 모터 틸트 메커니즘이 장착된 상태로 비행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렇게 바람이 부는 날에도 꽤 안정적으로 느껴집니다. 조종성도 좋지만 진동 감소를 위해 플라이트 컨트롤러가 모터 속도 조절 범위를 제한했습니다. 그래서 극한의 조종 상황이나 강한 돌풍이 불 때는 수평을 되찾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렇게 극단적인 호버링 기동은 안 할 것 같아요. 일단 큰 동체가 완성되면 동체에 대해 말하자면 다음 영상에서 흥미로운 3D 프린팅 기법을 사용해서 동체를 만들 예정입니다. 지난 VTOL 영상에서 3D 프린팅 날개를 만들었던 것처럼 말이죠. 계속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예상하셨겠지만 이 항공기는 모터가 뜨거워지지 않도록 완벽하게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